플란더스의 개.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짠 우유를 짐수레로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귀엽게 생긴 소년의 이름은 네로였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고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언제나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네로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뒤에서 수레를 밀곤 했죠. 할아버지, 오늘도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착한 네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네로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네로는 짐수레에 우유를 싣고 배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 옆 풀숲에 큰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개가 쓰러져 있어요. 할아버지와 네로는 개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많이 아픈 모양이다. 어서 수레에 싣고 집으로 가자. 개를 집으로 데려온 할아버지와 네로는 마룻바닥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그 위에 개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도 하며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파트라슈였습니다. 원래 철물 장수의 개였는데 그는 마음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요. 철물 장수는 파트라슈에게 무거운 짐수레를 하루 종일 끌게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걸핏하면 마구 때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게으름뱅이야. 와서 일을 해야지. 그날도 고되고 힘든 일에 지쳐 파트라슈는 풀숲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그렇게 되자 철물 장수는 파트라슈를 버려둔 채 혼자서 가버렸습니다. 파트라슈, 우리와 함께 살자. 네로는 파트라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네로의 간호 덕분에 파트라슈는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수레에 우유를 싣고 있었는데 파트라슈가 수레 앞쪽에 있는 손잡이로 뛰어들었어요. 수레를 자기가 끌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파트라슈, 넌 일어나지 않아도 돼. 네로가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수고 좀 해다오. 자, 가자. 파트라슈. 할아버지가 파트라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트라슈는 알았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파트라슈 덕분에 내가 아주 편안해졌구나.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와 네로가 우유를 배달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파트라슈가 수레를 끌어주자 할아버지는 힘이 많이 들지 않았죠. 네로도 파트라슈와 함께 일을 하니 할아버지와 단둘이 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파트라슈 힘들지 않니? 쉬고 싶을 땐 그늘에서 쉬렴. 우유 배달이 끝나면 파트라슈와 네로는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풀밭에 쓰러져 잠이 들곤 했지요. 파트라슈 참 재밌다. 너도 즐겁지? 네로와 파트라슈는 언제나 다정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네로, 네가 고생이 많구나. 할아버지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어린 네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우유 배달 일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파트라슈와 같이 하면 문제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푹 쉬세요.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어린 네로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로야,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파트라슈가 있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열심히 우유 배달 일을 했습니다. 네로는 우유 배달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늘 성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파트라슈, 나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파트라슈는 네로가 말한 대로 성당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네로는 한참 후에 힘없는 모습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가자, 파트라슈. 그런 날이면 네로는 파트라슈와 잘 놀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성당 안에 무엇이 있기에 네로가 성당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힘이 없어지는지 파트라슈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네로 주위를 맴돌곤 했지요. 네로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네로는 핀란드에서 태어난 루벤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네로가 자주 들르는 성당 안에는 훌륭한 그림과 함께 네로가 좋아하는 루벤스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 그림은 커다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돈을 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로에게는 그림을 볼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늘 성당에 들어갔다가 힘없이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언제쯤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네로는 언제나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네로에게는 같은 마을에 사는 아로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로아의 집은 방앗간을 했지요. 네로와 파트라슈 그리고 아로아가 아름다운 꽃이 잔뜩 피어있는 들판에서 재미있게 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로아,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네로는 아로아와 파트라슈의 모습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로아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로아, 네로 같은 가난한 애와 놀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 네로는 착한 애예요. 그러나 아로아의 아버지는 아로아를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아로아가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로는 무척 슬펐지요. 네로는 멀어지는 아로아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금 가난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꼭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드디어 네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린이 미술 대회가 열리는데 1등을 한 어린이에게는 상금을 주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미술 대회가 열린다는 벽보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림을 그려서 대회에 나가야지. 만약 1등을 하면 상금으로 할아버지 약도 사드리고 내 물감이랑 스케치북도 사고. 네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로는 일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한 줄 몰랐지요. 네로는 늙은 나무꾼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트라슈는 그림 그리는 네로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파트라슈, 상금을 타면 너에겐 뭘 선물할까? 네로는 겨울이 오는지도 모르고 온 정성을 그림 그리는데 쏟았습니다. 첫눈이 내릴 무렵 네로의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제발 1등이 되었으면. 네로는 그림을 대회장에 냈습니다. 그리고 꼭 1등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대회가 끝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몹시 춥고 눈도 내리는 밤이었지요. 네로는 눈길 위에서 예쁜 인형을 주었습니다. 파트라슈, 아로아에게 이거 갖다 주자. 아주 좋아할 거야. 네로는 아로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로아의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요. 네로, 이 밤중에 웬일이니? 아로아는 네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로아, 오는 길에 인형을 주었는데 너 주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마워 네로. 네로는 인형을 주고는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아로아의 집 창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로도 불을 끄러 달려나왔지요. 그런데 아로아의 아버지가 네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로, 네가 불을 질렀지? 조금 전에 네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사실대로 말해.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로아와 놀지 못하게 하니까 일부러 그런 거지. 네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로아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가슴이 몹시 답답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부자인 아로아의 아버지에게서 미움을 살까봐 아로아의 아버지 말을 믿는 척했습니다. 네로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네로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유 배달을 맡기는 사람도 줄어들었죠. 네로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어쩌지? 할아버지 약도 사드려야 하는데. 네로가 집집마다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파트라슈. 큰일이구나. 먹을 것도 없고. 할아버지가 더 아프시니 네로는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파트라슈가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모두들 들뜬 기분으로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네로의 집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땔감도 없어 집안은 추웠고 먹을 것도 없어서 네로와 파트라슈는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네로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아주 슬프게 울었죠. 옆에 있던 파트라슈도 끙끙거리며 슬퍼했습니다. 네로가 지쳐서 집에 돌아와도 인자하게 웃어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네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자 네로에게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세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었지요. 네로는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을 해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안 돼. 벌써 2달째나 집세가 밀려 있어. 돈이 없으면 수레라도 두고 나가. 네로가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라슈. 이제 어쩌지? 네로와 파트라슈는 하는 수 없이 수레를 집주인에게 주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네로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네로와 파트라슈는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네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파트라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갈 곳도 없는데. 파트라슈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네로와 파트라슈는 날이 밝자마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파트라슈, 이젠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단다. 아쉽지만 우린 떠나야 해. 네로와 파트라슈는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미술대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온 것이지요. 네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대회장으로 갔습니다. 파트라슈, 빨리 가보자. 1등을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네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파트라슈가 불쌍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곧 1등상을 받게 되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로는 마음을 졸이면서 1등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네로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네로는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파트라슈, 난 이제 그림 그릴 자신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로와 파트라슈는 힘없이 걸었습니다. 네로에게서는 꿈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눈보라 속을 힘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파트라슈가 지저댔습니다. 파트라슈, 왜 그래? 파트라슈는 눈 속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이었지요. 이건 아로아 아버지의 지갑이야. 몹시 찾으실 텐데 어서 갖다 드리자.
네로는 아로아의 집 앞에서 아로아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로아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네로야, 무슨 일이니? 들어오렴. 아저씨 지갑을 주었습니다.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파트라슈를 돌봐주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아로아네 집에 두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문이 닫혀버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가 주워온 지갑을 보며 네로를 미워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착한 네로를 괜히 미워했구나. 이렇게 추운 날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본 파트라슈는 아로아의 집에서 뛰어나갔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파트라슈는 문득 성당 생각이 나서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네로는 성당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의 곁으로 가서 혀로 네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하찼습니다. 정신이 든 네로는 파트라슈를 힘껏 껴안았지요. 그날 밤 네로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루벤스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달빛이 그림을 비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로는 무척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미사를 보기 위해 성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네로와 파트라슈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로아와 아로아의 가족도 성당에 왔다가 숨진 네로와 파트라슈를 보았습니다. 아로아의 아버지는 울먹이면서 마음속 깊이 후회했지요. 네로야, 아저씨가 잘못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네로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네로와 파트라슈를 할아버지 옆에 묻어주었죠. 네로와 파트라슈가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